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그 총리 인선하고 비서실장 인선을 좀 재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제 그러니까 주목받은 거는 여전히 박영선, 양정철 그리고 김한길, 장제원 오늘 이제 19일 그러니까 오늘 발표해서 확정 지을 거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월 16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만나서 4시간 동안 만찬을 했다. 네. 요 두 개 내용이 가장 활발하게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 인물 거론되는 내용들을 잘 기사를 찾아보면 어떤 얘기냐? 예. 아무나 찔러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평을 보면 하마평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네, 실제로도 그래서 그 채널A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 만찬하는 자리에서 총리를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리를 제안하니까 홍준표 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김한길 총리에다가 장제원 비서실장을 추천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추천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박영선, 양정철, 뭐 김종민까지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원희룡이라던가 이런 모든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사례들이 다 그러니까 고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희룡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추천을 받고 그리고 제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고사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비서실장 제안을 전화를 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나왔던 보도들이고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어제 방송에서 박지원 전 원장, 박 전 당선인이 내 전화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제안을 받긴 받았나 보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걸 보니까 아니 페이스북에 이제 협치란 단어가 등장한 거 보고 기묘하다. 이분이 마음은 있다. 그리고 이제 귀국 날짜를 당긴 거 보고 이분은 마음이 확고하다. 그리고 양정철과 박영선 두 사람에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제안이 갔다면 어떤 라인을 통해서든 뭐 공식 라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공식 라인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 홍보수석, 뭐 이제 인사비서관 이런 이쪽 라인은 없다고 본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조간을 봐도 비선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해서 비공식 라인이나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 박영선이나 양정철에게 검토의 의미에서 제안이 간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둘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저는 추측을 했는데 그게 박영선이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SNS를 통해서 입장문을 보더라도 또 귀국 날짜를 감안해 보더라도 박영선의 경우에는 자리를 주면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귀국 날짜를 미뤘더라고요. 지금 미룬 거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보도로 미뤘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박영선 총리설은 일단은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자로 확정 보도 되듯이 특히 이제 부산일보나 뭐 매일신문이나 주로 영남권 지역지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대부분 오늘 발표를 확정할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제원 비서실장, 김한길 국무총리 지명. 요거를 이제 확정할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영선 전 장관의 이제 측근들이 뭐 동아일보나 이런 곳에다가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박영선 전 장관은 진영을 넘어서 총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고사한 것,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고 뭐 혼자 총리로 들어가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 듯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이제 비선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비선이 그 외부에 있는 비선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 비공식 라인. 인사랑 관련이 없는 다른 곳에 있는 한 4명 정도의 문고리 이름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피셜. 강신 어피셜에 따르면 간신배 3인방이 있는데 그 간신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내부 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3명 아니고 4명 이름이 딱 들어옵니다. 뭐 4명이라고 하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번에 출마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분들이 다시 대통령실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도 사실 관전 포인트긴 한데 이분들이 여전히 좀 약간 영향력을 꽤 많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비선이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다기보다는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하는 분들이라서 예. 아마 그런 얘기가 비선이라는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조언을 할지도 모를 분들이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네. 매우 민감합니다. 네네. 고소고발 많이 들어오고요. 네네. 특히 이제 K를 언급하실 때는 네. 예, 뒷백이 든든하신 분이라고 네.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이 든든한 분들입니다. 예. 아무튼 이 4명이나 3명이나 한 분들은 아무튼 뒷백이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백이 든든하신 백이 든든하신 분에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네. 위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신한 서너 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사람들은 인사 검증이나 뭐 인사와 관련된 그 부서에 있거나 인사 담당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 비서실장이나 이런 수석비서관급들 제끼고 지들이 연락을 해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들이 또 흘린 거야.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인선 검토나 이런 제안들이 막 단독으로 쏟아지는데 비공식에서 나온 기사가 있고 공식에서 나온 기사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의 기능 자체가 체계 자체가 완전히 마비됐거나 완전 엇박자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패한 거죠. 메시지 관리도 실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수석들이 있고 수석들 밑에 이제 비서관들이 있고 그런 체계가 왜 있는지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한 며칠간 한 6일 동안에 계속 메시지가 혼선이 돼서 나왔던 이유는 그런 완전히 이제 무너진 시스템 때문이다라는 이제 평가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양정철, 박영선 관련 건은 이 인선 문제는 이제 오늘 대통령실의 발표 장제원, 김한길로 아마 가닥이 잡혀져서 나올 것 같은데 박영선 전 장관이 원래 내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 들어와야 되는데 다음 주로 귀국을 미룬 것은 일단 대통령실이 오늘 발표하는 거 봐야 되고요. 귀국을 미뤘다는 얘기는 실제 총리 인선이 취소가 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안 하겠다고 고사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 주 안에는 박영선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박영선 양정철 건으로 드러난 것은 아까 김태형 기자가 짚어준 비공식 라인의 문제. 대통령실에 제3의 라인이 있다면 이거는 그동안 이관섭, 뭐 한호섭, 뭐 이도훈, 심지어 이도훈, 문화일보 출신 이도훈마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그동안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나마. 대통령이 잘못 결정하면 뭐 뒷수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발표하면 참모들이 수습했을 때 대부분 뭐 이관섭이나 뭐 한호섭이나 이동훈 이런 사람들이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 그리고 뭐 심지어 한간에 떠도는 설에 의하면 간접까지 찾아가서 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다는, 뭐 아무튼 직언까지는 아니고 자기들 목을 걸고 찾아가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 할 만큼 해본 거야. 근데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도 언론사에 배포됐던 자료하고 실제 발표 내용이 그 사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리고 인선도 이 어떻게 세상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모를 만한 일을 누가 따로 꾸며가지고 언론사에 릴리즈가 됩니까? 그렇죠. 이건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조중동이 다 비선이란 표현을 쓰면서 지적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박영선, 양정철은 이슈에서 떠나가더라도 비선 문제가 남아있다. 그렇죠. 요거는 주시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비선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선 문제가 단순히 이번 그 언론에 나왔던 그런 보도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공천과 관련은 없었는지.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대통령의 의사결정과는 관련이 없었던 건지 그 내용들이 이제는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심지어 레임덕, 대드덕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좀 기시감이 있는 게 문고리 3인방,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탄핵. 요게 이제 그 일정 보수 성향의 언론들과 보수 집단의 탄핵 트라우마거든요. 그래, 트라우마죠. 근데 이 양정철, 박영선 건이 뭐 웃기는 소리야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알아보니까 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이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야? 야, 사설이라도 써야지. 뭐 하는 거야? 야, 빨리 써. 이거 경고해줘야 돼.
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왜냐면 이건 이제 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이제 슬슬 취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폭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분들 행정관이나 이번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새어 나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네. 그럼요.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예 들었던 얘기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저희가 의심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줄줄이 한번 잘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뭐 입이라던가 그분들이 이제 여태 그 갖고 있는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대통령실 내부가 사실은 그 내부에서 밖을 보는 것보다 밖에서 내부를 보는 게 훨씬 더 투명하게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본인들은 때문에, 박스 안에 gat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문제점을 모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저도 같이 뭐 취재는 하고 있지만 요 내용이 이제 들어보면 대통령실 내부 굉장히 쉽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못 따라가셨을까봐 요거 이제 타임라인만 정리를 하면. 일단 YTN TV조선 단독 보도 나오고 9시에 YTN TV조선 단독 보도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아마 내용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거는 이제 언론사에 근무했었던 뭐 심지어 KL 다 나왔습니다. 보통 추정이 되는 사람들. 근데 이분들에 대한 내용을 공식 라인인 대통령실 대변인 명의로 반박했잖아요. 우리 그저께 다뤘던 거. 아니라고. 우리가 9시 넘어서 이슈버스에서 다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난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비공식 라인, 즉 김한길 아니라 박영선, 양정철을 검토했고 추진했던 비공식 라인 쪽에서 TV조선 내지는 YTN에게 흘려준 게 무슨 자랑인 듯 검토한 거 사실이다 라고 재반박하는 기사가 또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이게 일종의 파워게임인 거야. 그렇죠.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정무수석도 모르게 지네들이 일을 추진시켜 놓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식 라인이 그런 적 없다라고 반박했으면 끝나야 되거든. 그게 공식이거든. 근데 갑자기 지네가 뭐라고 해? 핵심 관계자? 익명의 관계자로 그거 맞다. 공식 라인들이 잘못한 거다. 검토한 적 있다. 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이러면 공식과 비공식이 이제 갈등을 빚는 구도로 권력 암투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야? 문고리 3인방대인 거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 권력을,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이제 비선들, 흔히 이제 지금 약간 저희가 표현을 비선으로 하는데 비공식 라인, 비공식 라인, 이분들이 또 언제 때 사람들이라는 그 평가를 받냐면 그 박근혜 때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또 받아요. 박근혜 때 사람들, 그분들이 박근혜 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들은 아마 저 말고도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라인들이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따라가 보면은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선후를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딱 단언할 수 없고, 박근혜 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힘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입니다. 여기는 뭐 그러면 무슨 통합정부예요? 뭐예요? 아니 문재인, 요즘에 문성열 이런 얘기, 양정철 들어간다고 박영선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니까 문성열 이런 표현 하더니만 알고 보니까 기다려봐. 그러면 문석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합정부예요? 거기에는 주로 원래 그 특수부 검사와 MB라인이 만나서 사실상의 MB정부 시즌2다 라는 표현도 했었고, 잘못이 있을 때 항상 탓하는 건 문재인 전 정부여가지고 문재인 정부 집권 7년차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 비공식 라인 중에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쪽과 또 관계가 있다. 이러면 야 이게 통합정부네. 그렇죠. 통합정부네. 요건 이제 뭐 저희가 뭐 기사를 쓰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좋습니다. 평가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평가들이 있다. 아무튼 심각한 사안입니다.